안녕하세요. 영어쌤입니다. 오늘 강의는 커스텀 메소드 생성에 대한 부분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커스텀 메소드는 말 그대로 사용자 메소드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죠. 우리가 이제 커스텀 메소드 사용의 이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 스크립트를 살펴보면서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것처럼 스타트, 업데이트, 자, 이 메소드 자체는 빌트인 메소드, 유니티에서 제공되어지는 빌트인 메소드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메소드 이외에도 자체 메소드를 사용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체 메소드를 통해 코드를 그룹화한 다음 필요할 때마다 해당 코드를 재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보는 요 스타트 메소드 안에 있는 트랜스폼 포지션 그리고 트랜스폼 로테이션, 트랜스폼 로컬 스케일이란 이 코드 세 줄의 코드가 지금 작성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커스텀 EX라는 클래스를 게임 객체에다가 연결을 하게 되면 그 게임 객체는 위치를 원점으로 크기와 기본 회전을 적용하는 기능을 하게 되는 코드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여기에 보면 뭐 벡터 3.0 그리고 쿼터니언 아이덴티티 그리고 벡터 3.1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 거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그 벡터 관련된 스크립트 API에서 벡터 3.1이 어떤 값이 나오는지 디버그.log를 통해서 한번 출력을 해보시면 크게 어려움이 없을 거예요. 자, 그래서 실질적으로 자, 이 코드를 작성을 하고 생성을 한 다음에 저장을 하겠습니다. 컨트롤 S를 눌러서 저장을 했고요. 그리고 에디터로 되돌아가서 지금 요 하이라키에 보면 스피어 즉 구 객체가 지금 생성되어 있고요. 그리고 바닥에서 조금 Y축 방향으로 높이 공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피어 게임 객체를 선택을 해서 인스펙터 창을 보면 여기에 커스텀 EX라는 스크립트 컴포넌트가 추가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Y 값을 보니까 이렇게 Y 값이 예를 들어서 뭐 이 정도 높이를 갖고 있다. 그리고 스케일 같은 경우에도 자, 이런 식으로 바꿀게요. 그리고 나서 플레이 버튼을 눌렀을 때 이 구 객체가 회전, 그리고 방향이 회전이니까 크기, 그리고 위치가 어떻게 바뀌어지는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레이 버튼을 눌러볼게요. 자, 게임 뷰를 확인할 필요도 없이 지금 인스펙터 창에 한번 보면 포지션과 로테이션 스케일이 초기화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뭐 그렇게 어렵지 않은 거죠. 자, 우리가 유니티에서 이렇게 재생을 하게 되면 스피어 게임 객체의 위치, 방향, 크기가 초기화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원하는 거는 이 스타트 시점만이 아니라 언제든지 호출을 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이벤트가 발생하면 하는 모든 다양한 장소에 코드를 삽입할 수도 있지만 이는 코드의 유지 관리 차원에서 매우 건장하지 않는 사항이에요. 대신 이 코드를 포함할 사용자 메소드를 생성할 수가 있고 이렇게 생성된 사용자 메소드는 언제 어디서든 호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번 작성을 해볼게요. 다시 스크립트를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열을 거고요. 이미 지금 요 코드를 작성을 했습니다. 지금 이제 스타트 메소드에 있는 코드 세 줄의 코드를 지금 여기에 void initialize라고 하나의 사용자 메소드를 생성을 했어요. 우리가 이제 그 사용자 메소드를 지정을 할 때에는 반환 유형을 지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void라는 걸 사용을 했고요.
메소드를 생성할 때 우리가 첫 번째 반환 유형을 지정을 해야 돼서 void라는 거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름을 명시해야 되죠. 그래서 여기에 이름을 줄 때에는 공백이나 특수 문자는 사용할 수가 없고요. 문자는 사용이 가능하지만 이름이 시작되는 부분에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메소드의 경우 해당 메소드의 기능을 이름으로 하고 대문자로 시작을 합니다. 이 메소드의 이름을 initialize로 지정을 했는데 그 initialize라는 영어 단어 뜻이 초기화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죠?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코드가 필요한데 아까 우리가 스타트 메소드에서 작성했던 세 줄의 코드를 요 사용자 메소드 태거나 안에다가 그대로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이렇게 사용자 메소드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얘를 호출을 해야 되잖아요. 호출을 하는데 내가 업데이트 메소드에서도 호출할 수도 있고 근데 스타트 메소드에서도 호출할 수가 있어. 근데 이제 우리가 업데이트 메소드에서 호출하면 매번 매 프레임마다 호출이 되기 때문에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는 스타트 메소드에서만 호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작성되어 있는 이 세 줄의 코드는 주석 처리를 하도록 할게요. 우리가 주석 처리를 할 때는 슬래시 별표 그리고 슬래시 별표 슬래시라는 것을 사용을 하게 되면 주석 처리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얘를 호출을 하기 위해서는 이 메소드, 사용자 메소드를 호출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사용자 메소드의 이름, initialize, 얘를 그대로 코드를 작성을 해주고, 당연히 함수이기 때문에 괄호를 넣어주고, 그 다음에 끝에 문장에는 세미콜론을 넣어줍니다. 자, 그래서 다 됐고요. 그리고 저장을 합니다. 그리고 유니티로 돌아가서 실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아까하고 동일한 결과가 나오는지를 확인을 해보면 되겠지요. 그래서 플레이 버튼을 누르고 그다음에 계층 구조 창에 스피어 객체를 선택을 한 다음에 트랜스폼 컴포넌트의 포지션, 로테이션, 스케일의 값이 초기화됐는지를 확인을 해보면 됩니다. 자, 아까하고 동일한 결과를 얻었네요. 자, 커스텀 메소드에는 이외에도 많은 유용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메소드의 접근 제어자입니다. 그러니까 메소드도 변수와 마찬가지로 퍼블릭을 통해 공개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퍼블릭으로 선언한다라는 것은 이와 같이 작성을 한다라는 거죠. 우리 아까 프라이빗으로 작성을 했지만 얘를 퍼블릭으로 사용을 해서 사용자 메소드를 만들면 다른 클래스에서, 즉 다른 스크립트에서 이 initialize라는 사용자 메소드를 호출할 수가 있다라는 거. 자, 이런 거를 꼭 기억을 해두시면 여러분들이 코드 스크립트를 작성할 때 유용하게 사용할 거니까 꼭 기억을 해두세요. 자, 그 다음에는 아규먼트, 즉 매개 변수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콘솔 창에 로그 정보를 기록하는 데 도움이 되는 메소드를 생성 한번 해볼게요. 이 메소드를 write to log라고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이 메소드에서 출력할 로그에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야 하는지 지정을 해줘야 되고요. 따라서 저희는 이 메소드에 매개 변수를 추가할 거예요. 매개 변수는 메소드 이름 옆에 소괄호 안에 삽입되는 변수 또는 값입니다. 매개 변수를 사용하여
데이터를 메소드에 전달할 수가 있으며 이를 통해 메소드에서 뭔가를 얻거나 특정한 이벤트가 발생하도록 할 수가 있어요. 메소드 write to log에서 스트링 메시지와 인덱스 번호가 출력되게 하려면 과연 어떻게 우리가 코드를 작성해야 할까요? 한번 잠깐 생각을 해보세요. 크게 뭐 큰 어려움이 없을 거예요. 자, 지금 여기에 보면 뭐 initialize라는 성격 메소드를 만들었잖아요. 이거 똑같이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마우스로 전체 코드를 선택을 하고 자, 복사하고 붙여놓기를 할게요. 그리고 지금 이제 아까 우리가 상자 메소드 이름을 write to log라고 하자라고 했으니까 자 이렇게 바꿔주시고 자 initialize는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콘솔 창에다가 우리가 로그를 표시할 거니까 요 코드는 필요가 없겠죠. 그죠? 우리가 디버그 로그 함수를 사용을 할 거예요. 그래서 디버그.로그 하고 자, 메시지라고 하는데 중요한 거는 메시지라는 변수가 하나 있다라고 가정을 할 거고요. 그리고 플러스 그다음에 공배에 들어간 따옴표를 하나 넣어줄 거고 그리고 다시 플러스 인덱스라고 자, 변수를 하나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미코. 근데 지금 메시지하고 인덱스라는 이 부분이 왜 어떤 거가 있냐면 변수로 지금 지정이 된 게 없어요. 즉 클래스 위에 보면 변수로 우리가 설정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매개 변수를 쓸 거예요. 자, 그러니까 매개 변수를 우리가 쓸 때 이 write 안에 소괄호 안에다가 변수를 지정을 해주면 됩니다. 근데 메시지는 변수 데이터 유형이 스트링이니까 스트링하고 메시지라고 자, 변수명을 줄 거고요. 그리고 콤마 인덱스는 숫자를 줄 건데 정수를 줄 거예요. 그래서 int index. 자, 이렇게 매개를 넣어줬을 때 아까 우리가 빨간 밑줄이 사라진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스트링 메시지 int index를 명시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얘를 호출할 때에는 스트링과 인트를 전달해 줘야지 된다라는 거, 그거를 꼭 기억을 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얘를 호출할 때는 어떻게 호출해야 돼요? 아까 initialize라는 자, 이 호출하고 같은 형식이지만 매개 변수를 넣어줘야 되는 거죠. 매개 변수 이름이 자, write to log예요. 그러면 요거를 그대로 마우스로 긁어서 붙여넣기 할게요. Ctrl C, Ctrl V. 자, 이렇게 복사를 했어요. 그런 다음에 여기 매개 변수에는 문자를 먼저 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지워야지 되고요. 그 다음에 자 여기다가 문자를 한번 넣어볼까요? 에러 메시지라고 자 문자를 넣어줬고요. 그 다음에 숫자 정수를 1 숫자를 매개수로 넣었고 그 다음에 소괄호 뒤에 자 세미코론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당연히 저장을 해야 되겠죠? 컨트롤 S, 그리고 인트로 되돌아가서 플레이 버튼을 눌러서 콘솔 창에 로그가 표시가 됐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죠. 여기에 보니까 어떻게 돼 있나? 에러 메시지 1이라고 로그가 출력된 거, 표시가 된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뭐 어렵지 않습니다. 단지 사용자 메소드, 그다음에 매개 변수를 어떤 형식으로 사용할지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그 코드만 기억을 하고 계시면 크게 어려움 없이 여러분도 사용자 메소드를 사용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 자, 그거를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용자 메소드가 값을 반환하지 않는 보이드 반환 유형을 취했어요. 만약 우리가 필요하다면 우리는 값을 반환하는 메소드를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예시를 위해서 우리가 어떤 뭐 게임을 만든다, 컨텐츠를. 그러면 뭐 플레이어가 어떤 적을 충격을 가했을 경우에 또는 플레이어가 적한테 충격을 가해지면 뭔가 데미지가 입혀질 거 아니에요. 그랬을 경우에 그 데미지에 관련된 메소드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커스텀 EX 스크립트 코드를 다시 열었고요. 그리고 자, 맨 끝에 줄을 추가를 하고 자, 그 다음에 조금 아까 만들었던 거 그대로 마우스로 선택을 하고 복사한 다음에 컨트롤 V 눌러서 붙였어요. 그리고 얘 이름을 자, 테이크 데미지라고 이름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테이크 데미지. 매개 변수는 지금 뭘 하나 쓸 거냐면 정수만 하나 쓸게요. 그래서 데미지니까 뭔가 그 에너지 상태, 헬스 상태에 대한 부분들, 자, 이런 것들을 감안을 할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그냥 아까 우리가 인덱스라는 거 사용을 했었잖아요. 그죠? 그냥 인덱스라는 거를 그대로 갖다 써서 데미지 매개 변수로 사용을 하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여기에 디버그 요 코드는 현 시점에서는 사용을 하지 않을 거고, 줄을 추가를 한 다음에 if, 자, 변수를 하나 쓸게요. 우리가 이제 플레이어나 적의 어떤 헬스 상태에 대한 것들을 체크할 거니까 변수를 하나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변수를 쓸 거냐면 int 형태의 헬스라는 변수를 하나 쓸 거고 초기 값을 줬고요. 그 다음에 변수를 하나 더 쓸 겁니다. 변수를 하나 더 쓸 건데 맥셀스 뭐 아니면 뭐 데미지 투 테이크 뭐 이렇게 이 변수를 하나 줄까요? 데미지 그리고 초기 값을 얼마로 줄까? 한 5 정도 줄까요? 5. 그리고 이제 아래쪽으로 다시 내려와서 이렇게 변수 두 개를 우리가 설정을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상점에서 테이크 데미지에 가서 헬스가 증가를 할 거예요. 하나씩 증가시킬게요. 아니면 뭐 뺄 수도 있습니다. 데미지니까 이게 헬스 상태에서 계속 에너지가 고갈이 되니까 빼야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빼고 어떤 거 하고 자, 인덱스를 쓰도록 할게요. 제가 인덱스를 줄게요. 인덱스만큼 뺄 겁니다. 인덱스를. 그 다음에 if 조건을 컨디션을 줄게요. 자, 헬스가 0보다 크면 헬스가 0보다 크면 true 참을 반환해라. 그래서 return true
자,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 거냐면 true 또는 false 반환되는 값이 불리한 값이에요. 그러니까 키워드가 void가 아닌 bool을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여기 public void 부분을 지우고 bool 불값을 반환하게 지금 이렇게 상자 메소드를 변경을 했는데 잘 보시면 여기 take damage라는 부분이 밑줄 쳐져 있어요. 지금 에러가 있다라는 문제가 발생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 여기서 보면 return true 이 키워드의 의미는 이 값을 반환한다는 거다라는 거죠. 그 의미는 메소드의 종료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반환 문장 뒤에 코드는 실행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메소드를 초기 종료하고 싶다면 값을 일찍 반환시켜 주면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에러 메시지가 발생했어요. 뭐 경로에서 뭐 반환하지 않고 그 다음에 얘를 호출할 때는 지금 스타트 메소드에서 이렇게 지금 정의를 해줬습니다. 자, 불 리절트 그 다음에 여기 자, 변수를 하나 썼고요. 불리한 값을 받는 그리고 자, 상자 메소드를 호출을 했어요. 자, 그런데 얘를 실행을 하면은 오류가 발생할 겁니다. 여기에서 15.5를 코드를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그 그 리절트 값을 저장을 한 다음에 에디터로 다시 되돌아가서 플레이 버튼을 누를게요. 이 컴파일 에러가 이렇게 나옵니다. 언어 밸류에 대한 이 부분에서 지금 또 반환할 수가 없다라는 에러 메시지가 나오네요. 그러면 이제 실질적으로 모든 경우에 따라서 모든 수에 대해서 값을 반환한다고 명시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리턴 키워드가 값을 즉시 반환하며 이후의 모든 코드가 실행되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하여 else 문장 없이 false를 반환하는 문장을 if 문 아래에 두어야 돼. 그 if 문장이 true일 경우엔 true가 반환되는 시점에서 그 아래 코드는 실행되지 않고 그 다음에 끝난 다음에 true가 아닐 경우에는 false가 반환되게끔 코드를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다가 다시 return false라는 코드를 넣어주면 take damage라는 메소드에 빨간 줄 쳐진 게 사라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저장을 하고 에디터로 되돌아가서 확인해 보면 이와 같이 경고 메시지가 사라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플레이 버튼을 눌러볼게요. 자, 눌러서 보면은 지금 여기에 false라고 값을 반환을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다시 자, 여기 데미지 투 테이크 값을 5라고 값을 한번 줘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다시 플레이 버튼을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반환되는 값이 어떤 값이 나올까요? true라는 값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와 같이 지금 어떤 불리한 값에 대한 부분들 즉 리턴의 값을 반환하는 이런 메소드도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습했던 이러한 내용들을 잘 기억을 해두시면 여러분들이 코드를 스크립트를 작성할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가 있어요.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